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은 요청 주셨던 종목인 SK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종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SK 디스커버리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로 매매 타이밍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SK 디스커버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K 디스커버리를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조금 설정하는 것을 진행한 다음에 SK 디스커버리 실적과 재무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K 디스커버리 차트에 대해서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주봉, 일봉 순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매매 타이밍 분석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트에서 파란 색깔 선이 SK 디스커버리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연두 색깔이 SK 디스커버리 주식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고요. 높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낮을수록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거울처럼 조금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많이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한 10% 정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는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숫자고요. 보통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페드 모형을 썼을 때는 금리가 최근 좀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과거 저점보다는 조금 높이 있지만 조금 과거의 주가로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상승은 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절대치가 지금 한 11% 정도 되는데 10.06% 정도 되네요. 11% 정도 되는데 이 절대 수치 자체는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주가에 비해서는 좀 고평가가 됐지만 절대적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됐지는 않았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국고채 금리랑은 크게 연동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또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랑 보통주 조금 비율을 보시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주 주식 가격이 100이라고 쳤을 때 우선주가 이제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좀 그린류들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면서 보통 우선주가 조금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조금 낮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 조금 더 급등을 하는 조금 기현상이 보통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가보다 우선주가 조금 130%까지 높아지는 조금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5% 정도 수준이 되고요. 이 정도면 그냥 우선주랑 보통주 비중은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졌지만 요즘 상성전자도 거의 한 9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선주들 대부분 다 한 50에서 90%면 보통주나 우선주나 사실 크게 상관없이 그 정도면 둘 다 그냥 좀 적정한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꼭 우선주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비중인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로 우선주나 보통주를 투자하실 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트는 SK 디스커버리에서 사실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큰 게 SK 가스랑 SK 케미칼이 있거든요. 이제 보유한 사실 가치 중에서 SK 가스가 매출액이나 영업 현금 흐름이나 총 자산들을 이제 가중치를 했을 때 이게 한국 기업 평가에서 이렇게 가중치를 해서 구했을 때 100% 실적에서 SK 가스가 약 61% 정도를 차지하고요. SK 케미칼이 약 30%, 휴비스가 약 8%를 차지하는데 두 가지 큰 이제 SK 가스 시총이랑 SK 케미칼 시총을 더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SK 디스커버리 시총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한 40%에서 한 30%, 낮을 때는 한 20%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는 약 한 22%, 22% 정도 되는 수치고요. 따라서 SK가스 시총과 SK케미칼 시총 대비해서는 SK 디스커버리 시총이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SK 디스커버리 시총이 만약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SK 가스 시총이나 SK 케미칼 시총이 조금 고평가되었다라고도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조금 절대가치 평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절대가치 평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를 할 때는 제가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 되고요. 조금 여러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연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를 설정하였고요. 이 가정은 이 회사가 25년 이후부터는 이 매출액이 3%씩 연구 성장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수가 필요한데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뭐 희석 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통 주식수를 이렇게 기입을 해놨고요. 현재 주가가 약 65,700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1조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약 63,600원 정도 그냥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 제가 0.5를 곱한 게 있었는데 보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거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보통 0.4에서 한 0.6 정도 자회사 대비해서 조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할인을 받는 걸로 가정을 하였고요. 그랬을 때는 뭐 현재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절대가치 평가 랑 이제 재무구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어떻게 잉여현금 흐름이 어떤 모델인지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SK가스가 아니라 SK 디스커버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 회사입니다. 이제 SK 디스커버리 자체가 두 가지의 좀 큰 자회사를 들고 있는데요. SK가스와 SK케미칼을 들고 있습니다. SK가스가 한 61% 정도 실적을 차지하고요. SK케미칼이 한 30%, 휴비스가 한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LPG에서 한 41% 점유율로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국내 최대의 이제 LPG 수입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의 실적에도 상당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나올 수 있도록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에 동사로부터 조금 인적 분할하면서 신설이 되었고요. 아마 조금 많이 아실 것 같은 게 이제 백신 관련해서 많이 제조를 하는 그런 바이오 쪽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마 이슈가 되셔서 아마 어떤 회사인지 조금 아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학 부문이랑 바이오 쪽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설립된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업체입니다. 이제 국내 최대 생산업체고요. 동사랑 이제 삼양홀딩스가 이제 합작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각 이제 최대 주주로서 한 25%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조금 그리고 이슈가 있는 게 있는데 TRS라고 SK건설을 조금 매각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SK 이제 건설을 매각한 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사실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이제 2009년에 사실 한 3천억 정도의 SK건설을 매각을 하였었는데요. 이 건설을 매각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다고 치면 이제 뭐 3천억이 그럼 3천억이었다고 치면 이 3천억보다 이 매각을 해서 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간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싸게 팔게 되면 이제 그것을 차익으로 좀 정산해주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22년까지 만기고요. 따라서 이제 SK건설이 얼마에 팔리냐 다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현금이 유출될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으로 조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FCF 모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CF는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것에서 이제 캐펙스라는 것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이제 매출에서 이제 물건을 판 금액에서 뭐 매출원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매출원가를 차감하고요. 뭐 인건비나 뭐 법인세, 이자 비용들을 사실 다 차감한 회사가 벌어들인 순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고 뭐 건물을 짓고 무형자산을 투자하는 데 드는 이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를 하는 금액들을 뺀 금액이 잉여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약 1,00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선 일단 제가 이렇게 구했을 때 적정하다라고 가치가 나왔지만, 사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적정 가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고 말씀을 주시면, 사실 이 캐펙스를 제가 20년과 21년, 22년에 그냥 700억 정도인 그냥 정상적으로 나가는 그냥 유지보수 금액 정도로 기입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여기 나가는 캐펙스는 실제로는 약 21년도는 거의 한 4천억 원 수준, 22년도는 3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회사가 여러 가지 조금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가 탱크 터미널이랑 뭐 프로필렌이라고 화학 부품을 제조하는 부분, 뭐 석탄 발전 및 LNG, LPG 복합 화력 발전, 뭐 석유랑 LNG 복합 터미널 등에 대한 조금 지분 투자 등을, 여러 투자 등을 사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7천억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4천억, 3천억 이렇게 기입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IRR이라고 하죠. 보통 이 투자 한 건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IRR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익을 통해서 회사가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영업이익이 나올지를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투자 자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투자가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기업의 가치는 제가 구한 적정 가치가 아니라 훨씬 더 상회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적정 가치는 더 낮아질 거고요. 그 사업이 그냥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그냥 적정하게 투자가 됐다고 치면은 아마 이 목표 주가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SK그룹 자체가 이 뭐 LPG나 LNG 부분에서 사실 매우 우수한 시장 점유율도 가지고 있고, 분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가치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안 하고 계산한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재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액이고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사실 조금 회사가 분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18년부터 실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분할 전이기 때문에 크게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2018년 5조에서 2020년에는 한 3조 정도 수준, 3.3조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사실 유가가 급락하면서 LPG 가격도 조금 급락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자체는 유가랑 조금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약 2018년 7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한 1,800원까지 양호한 수준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비현금 항목인 감가상각을 더한 수치이고요. 2018년 한 1,100억 원에서 2020년 한 2,600억 정도 나오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사가 이 LPG 수입건에 대해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당기순이익은 사실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2017년은 분할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이 높게 나왔던 거고요. 2014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 손실이나 수익이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약간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조정했을 때는 당기순이익은 좀 꾸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한 700억에서 2020년도에는 한 2,700억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동사가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면 좀 차입금이 높은 게 있습니다. 이 차입금 의존도를 보시면 이 차입금 의존도는 총
총 자산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러니까 빌린 돈을 결국 총 자산에서 나눈 수치고요. 40이 높으면 조금 높다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2020년 3분기 같은 경우 보시면 한 42%로 재무 부담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가 2021년과 2022년에 거의 한 7천억 이상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차입금이 약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 차입금이 사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입 부담은 조금 생길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이 B2라고도 많이 하시죠. 빌린 다음에 투자를 하면 투자가 성공하기만 하면 사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탱크 터미널이나 프로필렌 제조, 뭐 석탄 및 LNG, LPG 복합 화력 발전, 뭐 석유랑 LNG 복합 터미널 등 투자가 사실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입금이 높은 게 그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1.4%에서 2018년도에 조금 낮았었는데 2020년도에 한 5.5% 수준까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에비타 마진은 이제 에비타를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인데 2.3에서 8.1%까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3.5%로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아까는 적정 주가로 나왔고 이는 투자 수익 새로 신규 투자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차트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들어가면 초장기 추세인 일단 구주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선에 있는 조금 괴선을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전환선이라고 하고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색깔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 약간 빨간 색깔하고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선행 스팬이라고 하고요. 일목균형표에. 그럼 이제 차트 분석을 들어가면 이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보다 지금 높은 상태에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거의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치면 이 기준선을, 이 전환선을 주가가 넘었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기준선을 재차 넘었던 이때 추가 매수, 이 선행 스팬을 돌파하였을 때 일부분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 이 선행 스팬까지 마지막으로 추가 돌파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이런 4단계 매수법을 조금 썼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주봉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전하게 조금 하기 위해서 구주봉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땡땡땡이 파라볼릭 SAR이라는 보조지표인데 이 파라볼릭 SAR까지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매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한 3만원 정도, 35,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2배 이상의 아마 수익률을 얻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선행 스팬 상단에서 사실 조금 저항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부터 조금 안전하게 더 매집을 하신다고 치면 이 선행 스팬을 넘고 이 26일 후행 스팬도 확실하게 주가보다 26일 후행 스팬이 상회해서 이렇게 위로 뚫어버리면 그때 조금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물론 차트상 지금도 뭐 매도를 하시거나 뭐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뚫리고 사시면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중기 추세입니다. 중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전환선을 약 11월 20일에 이렇게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1월 20일이 아니라 12월 한 4일 정도부터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랑 전환선, 기준선이 다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안전하게 하신다면 기준선까지 주가가 하회하면 조금 기술적으로 매도를 권해드리고 주가가 재차 전환선을 상회하면 조금 일부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역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전환선을 넘어서시면 매수하시고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 매도하신 다음에 주가가 재차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조금 재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봉과 같이 조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들이 되게 여러 개가 복잡하게 사실 뭉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소위 이런 경우를 조금 기모으기라고 약간 표현을 하고요. 이 기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기를 모으다 보면 보통 주가가 기를 계속 모으고 나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이 선행 스팬이 보통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선행 스팬이 엄청나게 좀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주가가 다시 재차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전환선은 상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매도를 당장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전환선을 언제라도 깨버리면 그때는 바로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주가가 재차 기준선을 상회하면 일부 매수, 이 선행 스팬까지 뚫어버리면 그때 조금 전략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26일 후행 스팬도 아직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26일 후행 스팬도 조금 안전하게 호전이 되신 다음에 그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호전이 일단 되었고요. 안전하게 기준선을 넘고 일부 선행 스팬을 넘고 매수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총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과거 주가가 보유하고 있던 내재 수익률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급등하면서 그린 뉴딜 기대감으로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일단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는 주가 밸류에이션은 조금 고평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이 10%면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사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우선주, 보통주 대비해서는 우선주가 약 한 82%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우선주나 보통주나 크게 차이 없이 그냥 둘 다 취향에 따라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총과 자회사 시총 대비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저평가가 되어 보이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SK가스 시총이나 SK케미칼이 시총이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규 투자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면서 이번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